네, 구분 구조법에 대해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또, 있다고 치고, y는 x제곱, y는 x제곱이고요. x는 1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여기도 x는 1이 여기 있다고 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이 s가 되겠고, 여기도 s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직사각형의 경우에 가로 곱하기 세로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히 고대 시기로 돌아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다 쪼갠 직사각형을 합치는 방법으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물론 이 직사각형을 쪼갠다고 해도 한 개, 즉 오차가 있겠죠. 직사각형이 이렇게 곡선 부분을 직사각형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오차를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면적을 구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를 n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눈 다음에 직사각형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n개를 무한하게 많이 쪼개면은 오차가 줄어들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여기가 n개로 쪼개야 되니까 여기가 n분의 1이 되겠고 n분의 2가 되겠고 n분의 3이 되겠고 쭉 가서 여기가 n분의 n-1이 되겠고 여기가 n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y좌표를 쭉 따라가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여기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또 여기서부터 n분의 1부터 n분의 2까지는 여기 하나가 나오고 n분의 2부터 n분의 3까지는 여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직사각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어, y좌표가 세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는 전부 n칸으로 나눴으니까 길이 1을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합을 구해보면 가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세로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가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이런 규칙으로 계속 연속이 돼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n분의 1이 가로고 n분의 n-1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한 직사각형의 모든 합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도 이제 반대로 왼쪽 끝점을 기준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n칸으로 나누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n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n분의 2가 되고
마찬가지로 n분의 3이 되는데, 여기가 n분의 n-1이 되고, n분의 n이 될 텐데, 이번에는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봤자 어차피 0이니까 없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직사각형들의 또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최초의 경우에는 0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n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이번에는 n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가 n분의 1에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고요. 쭉 가서 n분의 n-1번째가 n분의 1에 위에 직사각형이 n분의 n-2의 제곱인 직사각형이 되겠고, 세로가. 마지막 직사각형이 n분의 1에 n분의 n-1의 제곱인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직사각형은 이제 튀어나온 경우이고요. 사각형이. 여기는 들어간 부분이 그래프 기준으로 들어간 거죠. 튀어나온 이 직사각형의 모든 합을 UN이라 하고 들어간 부분을 LN이라 하면 이 전체 넓이 S는 결국은 LN보다는 크고 UN보다는 작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으로 차이가 나는 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N개를 무한히 쪼개버리면 사실 이 차이가 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여기 등호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S의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식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위의 식은 n분의 1에 n의 3승분의 1이 되겠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가서 n 제곱까지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n 제곱까지를 다 더하면 되겠고 제곱의 합이니까 n 3승분의 1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앞에 0이 하나 있고 0은 의미가 없고 나머지를 더해보면 n 3승분의 1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끝부분이 n-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제곱의 합인데 n-1까지라서 공식 적용해서 n 대신에 n-1을 넣으면 되니까 n-1에 n에 2n-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극한값을 보내보면 여기가 6n 3승분의 n에 n-1에 2n-1이 되겠고요. 여기가 6n 3승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2이 돼서 전부 극한값이 최고차항의 개수비인 3분의 1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S는 3분의 1이 되겠고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구분 부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하든 간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요 부분의 면적을, 곡선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든 어떤 도형으로 구분한다. 보통은 n개로 구분하고 그 합을 구한다.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하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구분구조법이 되겠습니다. 네, 구분구조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